반짝 빛나는 책모닝 283일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행복한 아침입니다. 요새 4월 들어서서 날이 엄청 밝았어요. 환해졌어요. 2월에는 깜깜했었고 겨울에도 깜깜했었는데 점점 밝아집니다. 네. 오늘 백만장자 시크릿 186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줄이에요. 네. 부자들은 조금만 머리를 쓰면 대치되어 있는 보이는 두 가지 상황에서도 양쪽 다 가질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믿는다. 지금부터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할 때 자신에게 더 근본적인 질문을 하라. 둘 다 가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이 질문이 당신의 인생을 바꿀 것이다. 부족하고 한정된 세상에서 무궁무진한 기회와 가능성의 우주로 나에게 나가게 될 것이다. 어, 그러니까 부족하고 한정된 세상에서 내가 모두 다, 둘 다 가질 수 있다. 모두 다 가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무궁무진한 기회와 가능성의 우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궁무진한, 왜? 우리 본체가 무궁무진하거든요. 무한대잖아요. 무한해. 내가 원하는 걸 다 끌어다 쓸 수 있는 아이디어와 뭐 모든 것들이 다 있죠. 사랑과 환경과 돈과 모든 것들을 다 가져다 줄 수 있다. 내가 원한다면. 근데 내가 한계를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한계 갖고 있다. 아마 지금 현재 나는 한계를 갖고 있지 않은 것 같아.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무의식에서 한계를 느끼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무의식에서 한계를 느끼고 있다. 현재 의식과 무의식이 일치됐으니까 그대로 드러나겠죠. 그런데 현재 의식과 무의식이 다를 때는 무의식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무의식에 어떤 것이 있는가를 탐구를 해봐야 돼요. 내가 무의식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 어떤 생각과 어떤 믿음이 있을까, 그건 다 이미 형성이 돼 있죠. 근데 그걸 찾아서 맥락을 바꾸는 작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무궁무진한 기회와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이 상관없어요. 경력 상관없어요. 네, 내 생각만 바꿀 결정하고 내가 결정만 하면 되는 거예요. 네, 이런 사고방식은 당신이 원하는 것에만 국한될 게 아니라 삶의 모든 분야에 적용할 수 있다. 삶의 모든 분야에 적용할 수 있대요. 예를 들어보자. 한 공급업체에서 예정이 없던 추가 경비가 발생했다며 그 경비를 나더러 지불하라고 한다. 그런데 나는 그 비용을 공급업체 측에서 지불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한다. 예상보다 비용이 많이 들어갔더라도 그것은 그쪽에서 처리할 문제다. 다음에 또 일을 하게 되어 계약서를 쓰게 된다면 이런 문제를 다시 협상할 마음은 있지만 이미 합의를 하고 서명이 끝난 계약은 그대로 진행하는 것이 옳다고 믿는다. 이런 경우 만일 내가 빈털터리라면 계약한 금액에서 한 푼도 더 지불하지 않겠다는 내 생각을 전달하려고 최선을 다했을 것이다. 그 업체와 다시 일하고 싶은 마음이 있더라도 결국에는 큰 싸움이 벌어지기 쉽다. 내가 이기거나 그쪽이 이기거나 양단 간의 결단을 내려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둘 다 갖겠다는 사고방식을 훈련한 지금은 내가 그에게 추가 경비를 지불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그가 우리의 계약에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나의 목표는 둘 다 갖는 것이다. 현명하죠. 추가 경비를 내지 않고 또 계약을 체결하는 거. 그러니까 둘 다 다 할 수 있다라는 어떤 그 마음을 갖고 있으면 다 하는 거죠. 그런데 뭐요? 나는 이거는 안 돼. 내 마음에서 벌써 이제 한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예를 들어보자. 몇 달 전에 나는 애리조나의 별장을 사기로 했다. 관심 있는 지역에 돌아다녀 보았는데 만나는 부동산 중개인들마다 하나같이 이 동네에서 서재 하나, 침실 3개가 있는 집을 사려면
100만 달러에서 최소 20 투자하기로 할 것이다. 내 생각보다는 어떻게 해요? 내 목표보다는 그 환경, 그러니까 외부에 있는 돈을 내가 갖고 있는 내 기준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외부 환경 때문에 내가 돈을 높이거나 아니면 그 환경을 줄여버려서 내 돈에 맞추거나 그렇게 한다는 거죠. 보통 그렇잖아요. 내가 갖고 있는 생각에서. 근데 기대치를 낮추거나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둘 다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얼마 전에 내가 원하던 바로 그 지역에서 집주인 한 명이 연락을 해왔다. 내가 바라는 그런 집을 20만 달러 깎아서 100만 달러도 안 되는 값에 팔겠다는 것이었다. 의지의 힘이 또 한 번 그 위력을 입증했다.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더니 거기에 맞춰진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다가 부딪히면 어떻게 돼요? 바꿔버리죠. 상황을. 바꿔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확고한 마음이 얼만큼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뭐 저도 뭐 끝까지 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게 안 이루어질까 봐 내 마음에서 흔들림이 있다는 거죠, 벌써. 내 목표가 흔들리고 있어요. 그럼 흔들리면 흔들리는 대로 상황들이 또 일어나요. 근데 그걸 또 뛰어넘어야 되는데 거기에 부딪히면서 좌절해 버리면은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내가 부모님에게 입버릇처럼 하던 말은 좋아하지 않는 일에 메인 노예가 되지 않겠다. 좋아하지 않는 일에 메인 노예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부자가 되겠다는 것이었다.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부자가 된다. 그분들의 반응은 다른 부모님들과 비슷했다. 꿈속을 헤매고 있구나. 인생이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다. 부모님은 이런 말씀을 했다. 일은 일이고 재미는 재미야. 살 만큼 버는 게 우선이야. 그 후에 남는 시간이 있으면 그때 즐기면 되는 거다. 그러니까 분리가 되어 있죠. 일은 일이고 즐기는 건 따로고. 옛날 이제 부모님들의 사고 체계가 이제 이렇게 재미와 일은 다르다. 이제 이렇게 분리가 돼 있어요. 근데 나는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이 말대로 하면 난 부모님과 똑같아질 거다. 그러니까 부모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내가 그 상태가 될 것이고. 근데 안 돼. 난 뭐요? 둘 다 갖겠다. 둘 다 갖기가 힘들었을까? 당연하다. 집세와 식비를 해결하기 위해 싫어하는 일을 해야 할 때도 있었다. 하지만 둘 다 갖겠다는 목표를 잊지 않았다. 내가 싫어하는 일이나 회사에 안주하지 않았고 결국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며 부자가 되었다. 이제 그것이 가능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좋아하는 일과 재미를 함께 추구하고 있다. 무엇보다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며 두 가지를 다 누릴 수 있어서 좋다. 아니, 좋아하는 일을 하는데 돈이 안 돼. 그럼 그거는 좋아질 수가 없어요, 나중에는. 피폐해져요. 삶에서는 어쨌든 금전적인 돈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제 어떤 분하고 잠깐 이제 미팅을 하는데 그러는 거예요. 제가 21년 됐다고 그랬거든요, 지금 하는 일이. 그랬더니, 성격이 맞고 체질에 맞는가 보다라고 묻는 거예요. 저는 원래 체질에는 안 맞았거든요. 원래 체질에는 안 맞죠. 열등감 있죠. 열등감 있으니까 낯선 사람 만나는 거 싫죠. 처음 보는 사람 말 붙이는 거 싫죠. 자신감이 없는데 뭐 그렇다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는 법을 배운 것도 아니고 부모님이 부자라서 마인드가 부자 마인드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정말 맞지 않았었는데 일단은 정말 무한대의 돈이 되느냐, 그러니까 한정적인 돈이 되느냐, 무한대의 수입을 벌 수 있느냐, 그것도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기준이 무한대냐 이거죠. 그 무한대의 어떤 수입을 벌 수 있는 일을 기준을 두고 거기에 합당한 일인가도 또 봐야 되고. 그죠? 내가 사기를 칠 마음이 있어. 그러면
그게 정말 정답인 것 같아요. 그런데 뭐예요? 사기를 당하게 되죠. 그럼 이상한 데를 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사기 칠 마음이 없으면 순수한 상태면 또 그런 순수한 일이 나에게 또 보이게 돼 알게 되고. 그래서 합당한 일인지 세상의 어떤 인류에 도움이 되는 일인지 사람들을 한순간 그냥 이렇게 자꾸 속이면서 하는 건지 아마 그들도 모를 거예요. 그런 기준이 있은 뒤에 그다음에 제가 인제 바뀌었던 것 같아요 계속. 이게 기준은 있는데 '아 내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 1억 이라는 걸 봤는데 나는 아직 1억 되려면 더 한참 더 멀었는데 내가 힘들어지니까 무엇을 해야 될까? 아 내 정신 세계가 바뀌어야 되는구나.'라는 걸 안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인제 지금은 그 재미가 있는 거예요. 사람 만나는 것도 재미가 있고 정말 저는 그 정말 재미가 없는 거 진짜 남자에 대한 생각 제 사고 체계가 엄청나게 많이 한정돼 있었죠. 아빠 때문에 오빠가 능력이 없다는 거 막 이렇게 보고 있었기 때문에 남자들에 대한 생각도 별로고. 근데 요번에 인제 그 시크릿에 보니까 능력 있는 그런 남자분들이 많이 오신 거예요. 오셨는데 너무 재밌는 게 제가 "안녕하세요." 하고 제가 먼저 가서 다가가서 인사를 드리니까 그분들이 그분들도 그냥 사람이에요, 사람. 낯선 데 오신 사람들. 저는 네 번째 찾아간 곳이고 제가 이제 공부하는 곳이니까. 그래서 "예 안녕하세요." 그러고 막 말 붙이고 막 이러는데도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 사람들과의 싫었던 것들이 이렇게. 그래서 제가 재미도 있고 재미가 어쨌든 돈이 수입이 엄청나게 들어오는 거 그러면서 좋은 일 하는 거. 그러면서 또 한 분이 인제 제가 잠깐 인제 이튿날 이렇게 가는데 혼자 앉아 계신 거예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하면서 제가 물을 드렸거든요. 물을 인제 한 병을 이렇게 드렸는데 이렇게 뭐 어떤 신문을 그 영남일보를 보시냐고 하길래 "아니 저 신문 안 보는데요."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그러니까 본인이 이렇게 기사를 쓰시는 게 있어요, 칼럼을. 그런 분이 오셨어요. 영남일보에 인제 칼럼 쓰시는 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 환경에 엄청 관심이 환경에 관련된 기사를 쓰세요. 그래 가지고 제가 또 인제 막 이거 물이 있잖아요. 저희 그 물통이 3년 안에 이게 완전히 다 분해가 되잖아요. 생분해가 되잖아요. 이렇게 그 흙에 파묻혀 있어도. 그래서 뭐 그런 얘기를 잠깐 나누면서 드시라고 인제 이렇게 하고 오고 막 이랬었는데 옛날 같았으면요. 느낌은 있죠, 누구신지. 근데 인제 제가 그냥 휙휙 지나가죠. 아는 척도 안 해요. 근데 이렇게 아는 척하고 막 이야기하는 것도 너무 재밌고 지구 환경에 좋고 인류에 공헌하는 일이라서 너무 좋고 사람들이 바뀌는 일이라서 너무 좋고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요 자기 자신을 한계를 짓고 있죠. 엄청나게 저 역시도 한계를 짓고 있었고. 그러나 이 일을 만나고 선생님을 만나면서 이 한계를 뛰어넘으려고 계속 꾸준하게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 다 가질 수 있는 거, 누릴 수 있는 거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정말 인류에 봉사한 저는 처음엔 그랬어요. '인류에 봉사 내가 감히 어떻게 인류를 봉사를 해?'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내가 무슨 인류를 봉사를 해?' 분리수거 잘하는 것도 인류에 봉사하는 거잖아요. 하나하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인류에 봉사하는 거고. 근데 이제 인류에 봉사한다는 거면 너무 크고 나랑은 다르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한 분 한 분이 다 분리수거도 잘하고 뭐 여러 가지 다 있죠. 하시는 게 예. 내가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에너지가 올라가는 거. 밝은 에너지, 사랑으로 있는 거. 한계를 뛰어넘고 사랑으로 있는 것이 다 뭐예요? 그게 더 인제 더 인류에 봉사하는 거기도 하죠. 제가 오늘 아침에 있잖아요. 깜짝 놀랐어요. '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정말 많구나.' 제가 오늘 아침에 이렇게 보면 이제 카톡도 별로 안 올라오잖아요. 카톡 이렇게 잠깐 봤다가 그리고 인제 뭐 문자도 한번 봤다가 뭐 인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다가 인제 유튜브를 보는데 하루아침에 있잖아요. 여러분들 있잖아요. '우리도 인류에 봉사할 수 있다. 봉사하면서 정말 돈도 많이 벌고 나의 꿈도 이룰 수 있고 뭔가 이런 걸 찾아야 돼.' 그런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준을 보고 하면은 그런 게 다 있어요. 내가 한계를 뛰어넘으면서. 행복해지면서 행복하면서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부자라는 나쁜 인식이 있다 보니까 행복하면 부자가 될 수 없다라는 거, 행복과 부자를 같이 가질 수 없다는 게 있죠. 그리고 부자들도 다 뭐예요? 고통스러운 부자도 정말 많이 봤고요. 그래서 보통 뭐 뉴스에서도 나오고 뭐 하는 게 고통스러운 부자들 뭐 많죠. 뭐 내 말이 맞다고 하고 뭐 이렇게 막 여러 가지 막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냥 행복한 부자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두 가지 다 하는 거예요. 행복한 부자. 근데 제가 유튜브를 잠깐 봤어요. 그냥 웃긴 걸 본다고 봤다가 뭐 하여튼 와 세상에. 그러니까 내가 인류에 봉사하고 행복하겠다라는 게 기준이 있으면 그런 기준이 있는 것을 찾아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사행심이 있으면 사기당하는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기준에 따라서 그런 것들이 보이기 때문에 내가 행복한 부자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기준을 두는 거죠. 근데 제가 하여튼 유튜브에서 딱 봤던 거는 그냥 웃긴 거를 보다 보니까 일반인들의 그 우스운 걸 봤는데 그분들이 어디를 찾아갔는데 무슨 궁이라고 하는 궁 같은 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죠. 무슨 궁 같은 데를 차려놓고 어떤 분이 계신 거예요. 근데 거기를 막 찾아가더라고요. 그냥 찾아가는데 야 제가 왜 저번에 그 오린테스 하는 거 있잖아요. 제가 왜 진짜 사랑하는 막 우리 그때는 이제 제가 10년 전에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을 생각했더니 이게 힘이 몸에 내가 좋은 긍정적인 걸 생각을 하면 이 몸이 힘이 강해져요. 내가 아프다는 건 뭐예요? 우리 건아님. 다음에 오세요. 오셔 가지고 진짜 좋은 에너지를 탁 받고요. 그 수업도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 바뀌어요. 내가 몸이 아프다는 건 내가 몸이 약해져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약해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업도 좀 들으면 좋겠어요, 권아님. 예. 다 약해져 있다라는 건데 이 오린 테스트를 하면서 사람을 속이는데 속네요. 너무 웃긴 거예요. 그래 가지고 야 뭐 이 오린 테스트 하는 이 중요한 거를 갖다 내 몸의 그 에너지가 강하냐 약하냐에 따라서 다르죠. 내가 나쁜 생각을 하면 뭐예요? 약해지죠. 예 나쁜 생각을 하면 내 약해지는 건 나라는 거예요, 나. 내가 약해지는 거고. 근데 내가 좋은 생각, 긍정적인 생각을 했을 땐 에너지가 강해지는 건데 빛이 강해지는 거죠. 그래서 200 이상으로 긍정적인 의식이 높아졌을 때는 에너지가 강한 거. 그쵸? 부정적인 게 강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부정적인 건 약해요. 근데 그거를 가지고 너무 웃긴 거예요. 비밀번호의 통장을 본인 비밀번호의 통장을 생각해 보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할 거 아니에요. 틀린 걸 생각하세요 이러는 거예요. 틀린 걸 생각하세요 하면서 자기가 이렇게 탁 하니까 이게 탁 틀린 걸 생각하니까 거짓말하는 거니까 이게 풀리잖아요, 오린 테스트 하는 게. 근데 맞는 걸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탁 강해지니까 "그거세요. 저는 다 알고 있습니다." 이러는 거 있죠. 맞힌 것도 아니고 비밀번호를. 그러니까 그거를 '아.' 이러고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당신 걸 맞춘다, 안 맞춘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 있죠. 그래 가지고 야 이거 정말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거 어떤 긍정적인 게 무엇인지를 이 시 밝아지게끔 해야 되는 거가 참 우리가 '그런 임무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거에 속대요. 속는 거예요. 맞춘 것도 아니고 이 상황에 대해서 그걸 제대로 설명해 주는 게 아니라 자기가 그걸 맞췄다고 좋은 거라고 나쁜 거라고 나는 그걸 다 안다고 뭐 이러는 거예요. 그런 세상도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야 이거는 어쨌든 우리가 밝아져야 되겠다. 행복한 부자가 되어야 되겠다. 많은 분들에게 알려야 되는 것들에 대한 어떤 의무? 그냥 뭐 의무라고 할 것까지는 없고 그냥 내가 밝아지면 된다는 거. 내가 밝아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밝은 걸 기쁜 걸 알리는 거. 그런 걸 꼭 해야 돼요. 알려야 돼요. 많은 분들에게 알려야 되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돈에 관련된 부분에서 둘 다라는 생각은 더욱 중요하다.' 돈에 관련된 것도 가난한 사람들은 경제적인 부분과 삶의 다른 측면들 중에서 선택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면서 돈이 중요하지 않다고 합리화한다. 적어도 다른 것들만큼은 중요하지 않다고. 내가 제가 와 진짜 있잖아요. 한 영혼을 살려야 돼요. 살려야 돼. 제가 이제 "돈이 중요하지 않다고 합리화한다." 그죠? 가난한 사람들은 돈을 내가 벌 자신이 없어. 돈을 벌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돈이 자신이 없으니까 그걸 합리화시켜야 되잖아요. 내가 돈을 벌고 싶어. 벌고 싶지. 돈 싫어하는 사람 있나요? 제가 볼 때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뭔가 어느 정도의 의식이 있다면 돈을 싫어하는 사람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돈이 좋죠. 내 거라고 준다면 정말 다 좋아하잖아요. 근데 돈을 좋아하고 그런데 어릴 때 3살 이전에 상처 때문에 엄마가 돈이 없었다는 것 때문에 그 없다는 걸 가지고 자신이 없기 때문에 돈은 뭐 별로 뭐 그냥 이 정도면 돼라고 해서 합리화시킨다는 거죠.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합리화시키는 거를 내가 돈을 필요하고 돈은 좋은 거야. 나한테 좋은 거야. 많은 사람들에게 이롭게 해 주는 것이고 내 꿈을 이룰 수 있는 것이고 많은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거고. 그쵸? 도와줄 수 있는데 이것을 내가 벌 수 있는 게 모른다면 뭐야? 벌 수 있는 방법을 알게 해 달라고 하고 알게 해 달라고 솔직한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야 버는 걸 알게 되죠. 네. 버는 방법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합리화한다고 그랬잖아요. 적어도 다른 것들만큼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했는데 제가 너무 어제도 있잖아요. 한 젊은 친구를 살려야 돼 내가. 오늘 들어온 거야? 안 들어온 거야? 아 있잖아요. 너무 있잖아요. 신기했어요. 이 친구 오늘 들어왔나 안 들어왔나. 아니 너무 인제 신기한 게 하여튼 아버님의 인제 그 직업이 있어요. 일반적인 직업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 그러니까 믿음 체계가 있어요. 부모님이 갖고 있는 믿음을 아이들의 정신 세계가 그대로 오게 되죠. 그대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인제 부모님이 가난했던 것 때문에 특히 엄마로부터 해서 그 정신 세계가 들어와서 이거를 벗어내는데 이렇게 50 평생을 고생을 했던 거예요. 그쵸. 근데 그 친구도 하는 얘기가 너무 웃긴 거예요. 정말 있잖아요. 얼굴 탁 보면 "실내." 이렇게 써 있어요. 정말 다 여자분들이 너무 좋아해요. 실내가 탁 가 있어요. 가게 이렇게 탁 생겼어요. 근데 행동을 잘 안 해요. 이게 왜 안 하는 줄 아세요? 아니 어제 얘기하다 보니까 너무 있잖아. 믿음이 신념이잖아. 내가 믿고 있는 생각. 굳건하게 믿고 있는 생각.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없는 것에 감사하라." 돈이 없는 것에 감사하라 그러는 거야. 돈이 지금 없는 것에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돈이 없는 것에 감사하니까 어떻게 해요? 감사한 일을 주셔야 되잖아요, 이 우주에서. 그러니까 계속 없는 거죠. 계속 없는 거예요. 계속 없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는 것에 감사해야 되니까 없어야 되니까 뭐예요? 나는 없는 것에 대한 걸 확고한 믿음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어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행동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야 이게 정신 세계와 이 겉모습하고 전혀 다른데 '야 한 친구를 살리는구나. 만났으니까 살려야죠 인제. 만났으니까 살려야 되는 거야.' 그런 굳건하게 어릴 때부터 부모님들이 그렇게 사신 거예요. 없는 것에 감사해라고 없는 것에. 근데 돈이 없는 것에 감사한 게 아니라 그냥 뭔가 그냥 없어도 감사하다고 하는 거야. 돈이 없는 것에 감사한 거. 그래서 지금 이 환경에서 뭔가 더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것에 감사해야 되잖아요. 없으면 벌어야 그러니까 제가 정말 감사한 게 의식 아카데미 수업을 듣다 보면 돈이 없으면 뭐예요? "있음도 있는 것이다." 그래서 "있음을 바라."라고 알려주시거든요. 두 가지가 다 있다. 다 있는데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 이거죠. 없는 것만 보고 없는 것에 감사할 것이냐. 없는 게 아니라 뭐예요? 이 온 세상에서는 균형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뭐 1억 5억이 빚이 있으면 뭐예요? 나는 1억 5억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있음을 볼 수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내가 없으면 있음도 있다. 어떤 것을 선택을 할 것이냐. 내 주의가 없음을 보고 있으면 계속 없음에 감사하면 없음 쪽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뭐 피폐한 거보다는 나아요. 그렇기는 해요. 그 친구 이렇게 보면 없는 것에 대해서 막 인상 찡그리고 막 이러진 않아요, 감사하니까.
감사함도 있어요. 근데 이게 없음에 감사한 게 아니라 없음을 있음으로 바꾸면서 또 감사함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두 가지가 있는데 있는 것, 더 많은 것을 보라는 거. 어떤 걸 풍요를 선택하라는 거죠. 결핍보다. 그래서 야 그 다 좀 질문 좀 하라 그랬어요. 수업을 하고 있는 친구라서. 요번 주에 수업을 듣는다 하던데 그런 강력한 3살 이전의 사건과 요새 인제 시크릿을 다녀오고 많은 분들이 그러는 거예요. "나는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나요는 뭐예요? 나는 기억이 안 나는 거는 찾기 싫어요. 근데 요번에 인제 시크릿을 다녀오고 시크릿을 또 바꾼 게 있죠. "나는 신념을 잘 찾습니다. 나는 기억도 잘 납니다. 3살적 기억이 잘 납니다." 막 이런 그런 것도 다 시크릿을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진장 "나는 신념을 빠르게 잘 찾습니다. 빠르게 인정합니다." 막 이러잖아요. 그럼 그렇게 바뀐다는 거죠. 그 모든 것들이 내가 원하는 건데 그런 거 하나하나에 모든 것들이 나의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아 그래. 아 이게 어릴 때' 근데 맞아요. 너무 신기하죠? 3살 이전에와 자라온 환경에 의한 벌써 세팅된 느낌이 있어요. 근데 오래되면은 기억을 지워버리죠. 생각하기 싫어서 기억을 지워버리기는 하는데 어릴 때 느꼈던 그 느낌은 살아서 그대로 또 느껴요. 또 느끼고 인식하려고 해요. 또 느끼려고 해요. 또 느끼려고. 그렇게 느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 결핍이 있었으면 또 뭐예요? 결핍을 근데 헷갈리는 거야. 우리 집은 부자였는데 엄마는 나를 사랑했는데 그거는 어른으로서의 머리 지금 인식하고 이해하는 것이고 그거랑 어릴 때 벌써 쇼크가 확 와 가지고 세팅되어 있는 한번 그 느낌이 살아있다는 사실이에요. 살아있다는 사실. 신기하죠. 살아있어서 지금 현재 그 느낌에서 어릴 때 과거의 기억이 찾아집니다. 나는 찾아져서 그 느낌을 찾아서 맥락을 바꿔서 나는 행복해집니다. 바뀝니다. 라는 것조차도 시크릿을 한다면 다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그 느낌을 찾잖아요. 그럼 싹 좋아지는 거예요. 신기하죠? 아, 저는 그냥 매달 시크릿을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저는 시크릿 할 때마다 왜 이렇게 저항감이 있어요? 근데 저항감이 탁 있는데 할 때마다 찾아지는 거예요. 너무 웃긴 거 있죠. 갈 때마다 힘들어 죽겠는데 갈 때마다 찾아지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서 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갔다 오고 나서는 엄마가 동생 낳으러 가서 엄마가 사라졌을 때 그 느낌을 다 바닥까지 청소가 됐긴 했는데 이거 청소되면 다 나머지도 청소된 줄 알았는데요. 그 뒷날 엄마가 동생을 옆에 두고 있었을 때 느꼈던 그 모든 것들을 또 막 느껴지는 거야, 그전부터 가기 전에. 근데 그걸 갔다 오고 나니까 동생하고 통화하면서 싹 알아차리면서 또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일 힘들었었던 날, 둘째 날 이 여기에 대한 게 모든 것들이 살아온 삶 50 평생 제가 55 이에요. 50 평생을 살아온 게 3살 때 세팅됐던 것들이 지금까지도 영향을 받고 있다라는 거. 아유 하여튼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뭐 그럴까?'라고 할 거예요. 그런데 이걸 찾아서 여기서 찾아서 이 어릴 때 거랑 짝짓기를 딱 하는 순간 여기에 힘이 없어진다는 거. 여기서 뿌리를 뽑아 버리면 여기 줄기를 하나 뽑아 버리면 여기서 시들시들 말라가죠? 화분에 씨앗이 있는데 씨앗으로 해서 줄기가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났단 말이에요. 그게 이렇게 되면 여기서 줄기 여기 밑에서 씨앗이 있는 데서 딱 없애 버리면 줄기가 시들시들해져 버리잖아요. 안 보여요 우리는 그 에너지가. 그러나 그렇게 되더라고요. 경험을 하시고 달라지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희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어릴 때 3살 이전의 신념, 근원적인 신념을 찾으면 행복이 있고 행복을 뛰어넘어서 평화롭고 평화로운 걸 뛰어넘어서 600, 700에서 1000 까지의 깨달음이 있다. 깨달음은 뭐예요? 순수한 상태로 갈 수 있다. 그때 쇼크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밝아져야 됩니다. 세상의 구석구석에 있잖아요. 이상하게 사기치려고 하는 분들 되게 많은데 그게 보이더라고요. '보이는 건 내 건가? 나도 사기 기질이 있어서 그게 보이나?' 근데 저도 그게 보일 거예요. 저도 있겠죠.
근데 그거를 잘 안 쓰겠죠. 이 에고가 사기치려고 하는 게 있어요. 사소한 사기도 칠 겁니다, 아마. 그러나 더 밝은 쪽으로 가면서 모든 사람에게 있잖아요. 모든 내가 바뀌면서 모든 분들이 주변이 밝아진다는 사실. 그쵸? 네. 그래서 내가 혹시 힘들거나 아프거나 주변 사람들이 미운 사람이 많거나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 많거나 그런 거는 그런 분들은 다 적어 보시고 이유가 무엇일까?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고 무시하는 것 같아. 그럼 왜 그럴까? 내가 저 사람한테 무엇을 느낄까? 저 사람 탓이 아니라 내 안에서 무엇을 느끼는 건가? 내 내면을 찾으면 답이 다 나온다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오늘도요, 몸이 아닙니다, 우리는. 의식입니다. 의식이고, 사랑이고, 기쁨이고요. 행복한 하루를 오늘도 보내시고요. 의식 수치 다 외우셔야 돼요. 다 외우셨죠? 박은혜님 외우셨어요? 쬐끔? 그럼 요만큼 더 외우세요. 요만큼이 요만큼 더 외우세요. 오늘 아셨죠? 외우셔야 돼. 임보명님 외우셨어요? 이렇게 누가 이렇게 하시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해야죠. 이렇게 해야지 왜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예? 외우세요. 아셨죠? 네, 외우세요. 이렇게 외우셔야 돼요. 내 상태를 내가 체크하는 거예요. 남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알았을 때 행복으로 가자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의식 수치도 외우시고요. 내일 6시에 또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음성 해제시켜 주시고요. 네.